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우리가 매일 보고 사용하는 것들 속에 숨겨진 사실들이 때로는 영화보다 더 영화 같다는 거요. 오늘 딱 10분만 투자하세요. 친구들 앞에서 아는 척하기 딱 좋은, 하지만 아무도 몰랐던 기묘한 잡학 지식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좋아하는 과일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딸기 좋아하시죠? 그런데 식물학적으로 딸기는 사실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가 맛있게 먹는 그 빨간 부분은 꽃받침이 자란 허절매고요. 표면에 깨처럼 박힌 작은 점들이 있죠? 그게 진짜 딸기의 열매입니다. 더 황당한 건 뭔지 아세요? 수박, 바나나, 호박은 식물학적으로 베리베리류에 속하지만 정작 이름에 베리가 들어간 딸기와 라즈베리는 베리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꿀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꿀은 지구상에서 거의 유일하게 썩지 않는 음식입니다. 실제로 이집트 피라미드를 발굴하던 고고학자들이 3000년 전에 꿀 단지를 발견했는데 이걸 먹어봤더니 지금 먹는 꿀이랑 똑같이 달콤하고 멀쩡했대요. 꿀은 수분 함량이 낮고 산도가 높아서 박테리아가 살 수가 없거든요. 유통기한이 지나서 버릴까 고민 중인 꿀이 있다면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이제 우리 몸으로 눈을 돌려볼까요? 낮에는 멍하다가도 밤만 되면 정신이 맑아지는 분들 계시죠? 그건 여러분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인간의 뇌가 원래 그렇게 설계되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낮보다 밤에 훨씬 더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낮에는 외부 자극에 반응하느라 바쁘지만 밤에는 그 정보들을 정리하고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느라 풀가동을 하거든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자기 직전에 쏟아지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또 하나 신기한 점. 범죄 수사할 때 지문을 대조하죠. 그런데 지문만큼이나 사람마다 고유한 무늬를 가진 곳이 또 있습니다. 바로 혀입니다. 혀의 돌기 모양과 무늬인 설문은 전 세계 사람 중 똑같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만약 기술이 더 발전한다면 스마트폰 잠금 해제를 지문 대신 혀로 하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상식의 반전도 있습니다. 여러분, 라이터와 성냥 중에 뭐가 먼저 발명됐을 것 같나요? 당연히 단순해 보이는 성냥 같죠? 하지만 정답은 라이터입니다. 최초의 라이터는 1823년에 발명됐고 우리가 아는 마찰 성냥은 그보다 3년 늦은 1826년에 세상에 나왔습니다. 라이터가 성냥보다 형님인 셈이죠. 당근 색깔은 또 어떻고요? 우리는 당근 하면 당연히 주황색을 떠올리지만 17세기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의 당근은 대부분 보라색이나 흰색이었습니다. 그럼 지금의 주황색은 어디서 왔을까요? 당시 네덜란드 농부들이 자신들의 국가 상징색인 오렌지색을 널리 알리기 위해 보라색 당근을 주황색으로 개량해서 퍼뜨린 것이 지금의 표준이 된 겁니다. 우리가 먹는 채소 색깔 하나에도 정치가 들어있었던 거죠. 자, 이제 빠르게 몇 가지만 더 짚어볼까요? 첫째, 상어는 지구상에 나무가 생겨나기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상어는 약 4억 년 전부터 바다를 누볐죠. 둘째, 코끼리는 전 세계 포유류 중 유일하게 점프를 할 수 없는 동물입니다. 무릎 구조상 몸을 띄울 수가 없거든요. 셋째, 하마의 땀은 핑크색입니다. 이 땀은 단순한 땀이 아니라 자외선 차단제이자 항생제 역할을 하는 아주 특수한 액체죠. 마지막으로 케첩은 1830년대에 미국에서 약으로 팔렸습니다. 설사나 소화불량을 치료하는 약품으로 등록되어 판매되다가 나중에야 소스로 정착된 겁니다. 오늘 준비한 10분 잡학 지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실이 가장 놀라웠나요? 이건 진짜 몰랐다 싶은 게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었던 것들을 다시 보게 되는 순간 세상은 조금 더 재밌어지는 법이니까요.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지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우리는 세상을 다 알고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뒤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비밀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의 상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당연하다고 믿었던 것들의 낯선 뒷모습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가장 먼저 주방으로 가보죠. 여러분 케첩 좋아하시죠? 감자튀김에 빠질 수 없는 이 소스는 원래 토마토로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17세기 중국에서 생선 찌꺼기를 발효시켜 만든 코이차피 영국으로 건너가며 변형된 것이죠. 심지어 1830년대 미국에선 이 케첩이 설사 치료제로 쓰이는 약으로 등록되어 팔렸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샌드위치도 반전이 있습니다. 도박에 미쳐 샌드위치를 만들었다는 백작의 이야기는 사실 정적들이 퍼뜨린 소문입니다. 실제 그는 해군 장관으로서 업무에 몰두하느라 식사 시간을 아끼려 했던 워커홀릭이었습니다. 딸기는 어떨까요? 식물학적으로 딸기는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빨간 부분은 꽃받침이 자란 것이고 표면에 박힌 작은 점들이 진짜 열매입니다. 반대로 수박과 바나나는 식물학상 베리류에 속한다는 기막힌 사실도 기억해 두세요. 이제 시선을 우리 몸으로 돌려봅시다. 여러분의 심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쉬지 않고 뛰고 있습니다. 심장은 하루에 트럭 한 대를 32km나 움직일 에너지를 만듭니다. 평생의 에너지를 모으면 달까지 자동차를 타고 왕복할 수 있을 정도죠. 그만큼 우리 몸의 엔진은 강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여러분의 몸이 오롯이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몸속에는 약 100조 마리, 무게로 2kg에 달하는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세포수보다 세균 수가 더 많으니 우리는 어쩌면 세균들의 이동 수단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사실 이 수많은 세균과의 공존 덕분이죠. 우리의 눈도 신기합니다. 인간의 눈을 디지털 카메라 화소로 환산하면 무려 5억 7,600만 화소입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뇌가 선명하게 인식하는 범위는 전체 시야의 아주 일부분인 황반 부분뿐입니다. 나머지는 뇌가 과거의 기억과 주변 정보를 조합해 선명할 것이다라고 예측해서 그려내는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의 절반 이상은 뇌가 만든 환상인 셈이죠. 동물 세계로 넘어가 볼까요? 바다의 지배자 문어 이야기입니다. 문어는 심장이 3개고 피가 파란색입니다. 심지어 다리마다 미니 뇌가 있어 머리짓이 없이도 다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입니다. 이들의 지능은 도구를 사용하거나 사람의 얼굴을 구별해 장난을 칠 정도로 높습니다. 가끔은 수족관을 탈출해 먹이를 훔쳐먹고 돌아오기도 하죠. 하늘에는 까마귀가 있습니다. 까마귀는 영리하다 못해 영악합니다. 자신을 괴롭힌 사람의 얼굴을 수년간 기억하며 동료들에게 범인의 정보를 공유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까마귀를 괴롭혔다면 몇 년 뒤에 그 동네를 지나가도 까마귀 떼가 여러분을 알아보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친절을 베풀면 선물을 가져다주는 의리도 있죠. 바다 밑에는 조선시대부터 살고 있는 동물이 있습니다. 바로 그린란드 상어입니다. 이 상어의 평균 수명은 272년이며 최대 50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바닷속에는 조선시대에 태어난 상어가 아직도 헤엄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150살이 되어야 비로소 짝짓기를 시작한다니 인간과는 시간의 차원이 전혀 다른 생명체입니다. 역사 속 오해도 바로잡아보죠. 나폴레옹은 정말 키가 작았을까요? 그의 실제 키는 168cm로 당시 프랑스 남성 평균보다 컸습니다. 영국 언론의 폄하와 당시 프랑스의 독특한 단위 환산 오류가 만든 가짜 이미지일 뿐입니다. 항상 키가 거대한 근위병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아 보였던 것이죠. 바이킹의 뿔 투구 역시 거짓입니다. 역사상 뿔 달린 투구를 쓴 바이킹 유물은 단 하나도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19세기 오페라 의상 담당자가 무대 효과를 위해 만든 화려한 연출이 우리 머릿속에 고착된 것입니다. 실제 바이킹들은 전투의 효율성을 위해 아주 매끈하고 실용적인 투구를 썼습니다. 파리의 상징 에펠탑도 처음엔 파리의 흉물 취급을 받았습니다. 예술가들은 에펠탑이 파리의 미관을 망친다며 철거 시위를 벌였죠. 유명 소설가 모파상은 에펠탑이 보기 싫어 매일 에펠탑 내부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파리에서 에펠탑이 안 보이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에펠탑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딛고 선 땅 밑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지구 핵심인 핵에는 전 인류를 무릎 높이까지 덮을 수 있는 엄청난 양의 금이 잠들어 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금을 다 합친 것보다 수만 배 많은 양이죠. 단지 너무 깊고 뜨거워 꺼내지 못할 뿐 우리는 금방석 위에 살고 있습니다. 지구 밖달에서는 어떤 냄새가 날까요? 아폴로 계획으로 달에 다녀온 우주 비행사들은
공통적으로 달 먼지에서 화약 타는 냄새가 난다고 증언했습니다. 진공 상태인 달의 입자가 우주선 안의 산소와 반응하며 낸 독특한 향기였죠. 우주에도 향기가 있다는 사실 신기하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금성입니다. 금성은 자전이 너무 느려 하루가 1년보다 깁니다. 해는 서쪽에서 뜨고 한 번 뜬 해가 지려면 수개월이 걸리는 신비로운 행성입니다. 오늘 준비한 잡학 지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는 만큼 세상은 더 넓고 재미있어집니다. 오늘 내용 중 가장 소름 돋았던 지식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